자, 지고지순한 순정남부터 세계가 인정한 악역까지 모든 장르를 넘나드는 변신의 귀재입니다. 우리 배우 유지태 씨.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있었네요. 전철역에서 많이 기다렸죠. 이제 무슨 낙으로 살지? 그나마 자리라도 지키고 싶으면, 오케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배우 유지태입니다. 좀 섭외를 받고 좀 어떠셨는지. 저도 뭐 이렇게 되게 즐겨봤던 이렇게 출연하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이었고 또 형님 또 오랜만에 배우. 네. 형님 또 예, 뵙게 저 돼가지고 형님 좀. 네, 전 무조건 형님이죠. 누가 들으면 혹시 오해할 수도 있을까 봐. 제가 아니 조세. 네. 그냥 자연스럽게 좀 받으면 되죠. 오랜만에 이런 거 아니 하는데. 그래도 제 유지태 형님이 저한테 형님이라고 하시면 제가 예, 우리 조세호님도 네, 예, 감사합니다. 뵙게 돼가지고 네. 넷플릭스의 그 인기 드라마죠. 종이의 집 그 한국판. 네. 여기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는 스페인 원작 종이의 집을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이라는 한국 시리즈, 넷플릭스 시리즈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네. 유지태 씨의 내레이션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진다. 목소리가 이런 좀 주시는 의견들이 힘이. 있었어요. 예. 어떻습니까, 이런 반응들? 뭐 너무 감사하고 예,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목소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정말 하늘께 감사하고 네, 근데 거의 뭐 수상소감을 얘기하시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설명 대사가 많다 보니까요. 제가 네. 대본이 한 뭐 A4 용지 4페이지짜리가 예, 그런 설명 대사만 자꾸 왜냐면 와요. 전략가 역할이니까. 맞습니다. 와. 근데 그게 설명 대사가 그 보통 감정 연기하는 것보다 한 2~3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외우기도 힘들고. 와.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그 4페이지를 다 하면 네. 첫 페이지 잘 넘어가고 네. 두 페이지 잘 와, 넘어가고 그거 어떻게 해요? 세 페이지 넘어가고 4페이지 끝날 때쯤 만약에 엔딩가 나면 네. 그건 진짜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영화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네. 영화는요? 네, 영화는 7분짜리가 있었어요. 대사가요? 네, 그 이제 장면이 그 씬이 7분짜리. 7분짜리. 그때는 지금 이 디지털이 아니었고 이 매거진 천자 매거진 이만한 걸 달고 이제 찍었는데 이게 이제 10분에 100만 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감독님이 계속 다시 해가지고 24번인가 이렇게 갔던 2,400만 원이. 2억 4천만 원. 2억 4천만 원. 네. 예전에는 배우가 준비를 안 해왔다. 그리고 NG를 많이 냈다. 그러면은 너가 영화 한 편 찍었어. 예전에는 그러네요. 제작비가 다 쓰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아니 근데 또 배우가 되시기 전에는 현대무용을 하셨어요? 네, 제가 이제 키가 크다 보니까 네. 이 연기 선생님이 현대무용을 해서 너의 무기를 좀 만들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동네 무용 학원에 가서 배웠습니다. 당시 그 현대무용 시상식에서 이제 대상까지 받을 정도로 실력이 굉장히 좋으셨었는데 그게 뭐 그 무용 실력을 나이트에서 이제 뿜을 좀. 그 당시는 좀 뭐 나이트가 뭐 저도 많이 다녔습니다만. 또 이제 김준호 이제 형하고 얘기하다 나오는 건데 이제 야,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동욱 씨가 계신 그쵸. 준호 형한테는 이제 있어요. 네, 지태 형님이. 대학교 때 이제 뭐 OT 끝나고 가는 뭐 그런 술자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춤을 추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춤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현대무용밖에. 그래가지고 이제 돌다가. 아니 여기 보니까 그 트윌라이트 존이라고 그 당시에 그 테크노 바로 전에 그 이게 유명했던 나이트클럽 노래가 있어요. 트윌라이트 존. 뭐예요? 이게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좀 제가 좀 틀어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김준호 형의 입을 좀 막아야 돼. 트윌라이트 존. 이거 맞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제 에어로빅 할 때 많이. 네, 맞아. 여기에 톤을 어떻게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될까요? 한번 좀 해주세요. 한번 이거 힘들게 찾았잖아요. 제가 영어 스펠까지 찾아가지고. 네, 김준호 씨. 어떻게 하더라 이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그거는 저기. 그거는 저기. 톤이 지금도 되시네요. 예, 살짝만.
이거 이 정도면 됐어. 형이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제대로 된 어떤 걸요? 댄스를 해줘. 방금 한번 좀 토끼춤 같은 거 이거. 토끼춤 잘하죠 제가. 이거는 토끼춤의 원조는 이제 바비 브라운이죠. 바비 브라운. 예, 한번 더. 요게 이제 토끼춤의 요게 이제 열풍을 불러왔던 80년대. 요게 이제 바비 브라운. 네. 저희들 뭐 토요일 날 바비 브라운 보여줬으니까 조셉 뭐. 뭐 아무거나. 네. 갑자기. 오 잘한다. 우와 대박이다. 됐어. 근데 죄송한데 예.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입을 내밀고 쳐요? 약간. 왜 이렇게 입을 내밀고 쳐? 이거 배웠네 이거. 했어. 이거 배웠어. 이거. 죄송합니다. 네. 좋아요. 오랜만에. 준비됐냐? 가자. 유지태 씨란 배우를 알리기 시작했던 작품이 이제 주유소 습격 사건. 그렇죠. 뭐해? 나와 짜장면 왔어. 동갑. 그 당시 난리 났었어요. 임재범 씨 너를 위해라.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저요? 네. 저도 있어요. 이때 인기가 그냥 유지태 씨가 난리. 와, 그때 저 헤어스타일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스타일로. 유지태 씨 헤어스타일도 진짜 유행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솔직히 이거 유지태 씨가 예전에 출연하셨던 영화의 장면이지만 이거 그냥 요즘 그냥 SNS에 올린 사진이라고 진짜. 해도 네네네. 저 패션이나 모든 것들이 전혀 맞아요. 손색이 없잖아요. 네. 예. 이때는 탈색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탈색을 좀 하면 어떨까요 하고 감독님한테 제가 제안을 좀 드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아람 녹음실에서 나왔습니다. 이후에 이제 봄날은 간다. 이 이제 영화로 이제 한국 멜로 영화사의 한 획을 그었다라고 좀 얘기를 하시는데 유명한 대사 중에 라면 먹을래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애들립이었어요. 애들이. 진짜. 근데 이게 화제가 돼가지고 이제 모든 연예인. 요즘 그 연애의 시작인 거잖아요. 라면 먹고 먹고 갈래요? 네. 라면 먹을래요? 처음에는 그 대사가 뭐 커피 한잔 하실래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현장에서 뭐 맥주 한잔 할래요?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라면 먹을래요? 이렇게 딱 맞아. 이영애 선배님이 이렇게 딱 던지셨는데 그게 너무 좋다고. 야. 이때 그 이제 명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혹시 실제로 지금 형수님께도 이 대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연애하실 때. 뭔 소리야? 연애할 때 연애할 약간 무슨 서로 소리 하는 소원해졌을 거야. 때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근데 제 아내는 저하고 이제 광고 촬영할 때 만났어요. 만난 친구예요. 근데 이제 느낌이 너무 괜찮았고 한참 그냥 따로따로 살다가 각자 인생을 살다가 각자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이제 다시 제가 이제 사귀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사귄 케이스라서 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 오랜 시간 이렇게 갑자기 좀 각자의 삶을 살다가 어떻게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각자 이제 솔로가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네 제 아내가 뭐 소개받고 싶은 사람이 사실은 있었어요. 유지태 씨 말고. 네. 얘기 굉장히. 아니 근데 뭐 이제 뭐. 어제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 그럼 뭐 내가 한번 그 의사를 한번 물어볼까?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같이 이제 술자리를 하면서 효진이가 널 되게 괜찮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뭐 내 스타일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쪽에서. 했는데 이제 순간적으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 너보다 1000만 배는 더 낫다. 막 이렇게 이렇게 되고
그 친구랑 헤어지고 이제 집에 가는 이제 택시 안에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빠랑 사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뭐래요? 그때 이제 뉴욕에 있을 때였는데 예, 뉴욕으로 오면은 뭐 생각해 보지 뭐 이래서 이제 제가 바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뭐라 그러세요? 네? 뭐라 그러세요? 진짜 맞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날 바로 가신 거예요? 뭐 한 이틀 하루 아무튼 빨리 해가지고 갔어요. 그 예. 비즈니스 타고 뭐하러 물어봐? 뭐가 중요해 그게? 죄송합니다. 예. 와 근데 사실은 김현주 씨 입장에서는 아예 장난으로 얘기한 건데 설마 오겠어 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 네, 효진이는 사실 이상형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럼 원래 어떤 이상형을 좀 이상형은 지금 그것까지 가지 마. 알겠습니다. 가서 그 뉴욕 거기서 스퀘어에서 토요일 날 좀 추셨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제가 좀 고지식해가지고 이제 내가 선포를 했죠. 3년 만나면 나랑 결혼하자 이렇게. 아 뉴욕에서요. 네, 그랬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그 유지태 씨 하면은 또 이게 그 올드보이를 빼놓을 수 없어요. 예, 최근에 또 그 우리 박찬욱 감독님, 그렇죠. 우리 네, 또 칸영화제에서도. 송강호 네. 저 형님께서 이거 저 나무주연상 와, 또 그리고 또 감독상. 야 이거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정말. 예, 정말 이거 박수를 보내드려야 될 일인데. 최고입니다, 진짜. 예. 아니 근데 유지태 씨가 대단한 게 이때 그 당시에 요가신 그 이제 허리를 거의 90도로 꺾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위해서 요가를 한 2개월을 네, 이걸 또 배우시고. 원래는 그 장면이 없었는데 갑자기 감독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너가 요가를 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이미지 뭐 보여줄게 한번 와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열심히 요가를 속성 과외를 막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물구나무 서기가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 물구나무 서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 근데 난 이걸 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딱 보여주신 게 메뚜기 자세였어요. 메뚜기 자세. 예. 그 당시에는 메뚜기 자세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없었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예, 근데 그걸 해보겠다고 정말 이렇게 막 노력을 하니까 이제 강호 선배가 그걸 계속 보시면서 뭐 허리 뭐 꺾으라고? 그만해. 성대모사. 이렇게 유지태 씨가 성대모사. 와. 엄청 흡사하시네요. 네, 근데 조금 더 과격하게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동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이제 저를 보시고 야, 그 뭐 그냥 피아노 줄 땡겨 뭐 이렇게 뭐 용 쓰고 있니? 그래서 피아노 줄을 달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연출을 좀 하셨네요. 야 그렇더라도 그게 그렇죠. 몸이 네. 그 동작을 버틸려면은 네네. 그 유연하지 않은 건 안 되죠. 이게 근데 저 유지태 씨가 이게 이제 올드보이 때 2개월 이제 요가 연습했죠. 더 테너 때는 1년간 성악 공부하셨고. 예. 스플릿은 4개월간 볼링 연습을. 네, 맞습니다. 와. 예, 진짜가 돼야 된다. 예, 프로가 돼야 된다. 이런 고지식한 생각을 좀. 그 유태 씨가 인생의 목표가 3가지가 있는데 이제 배우, 감독 그리고 하나가 더. 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세요. 왜 사회복지사가 좀 되고 싶으신지요? 우리 형님도 네. 오랫동안 그 NGO 활동 하셨잖아요. 네. 남모르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뭐 남모르게가 아니고 다 알려지던데요. 아니 근데 진짜 그 아니, 아닙니다, 활동을 아닙니다.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제가 관여했던 NGO에서도 지금까지도 계속 꾸준히 이제 기부하시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어찌 보면 저희는 대중의 사랑을 먹고 큰 사람인데 좀 사회 환원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저 사회복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또 대학원까지 가셨다고. 그러니까 뭐든 하면 이게 제대로 하시니까. 허투루 하시는 게 없네요. 아니 허투루 안 한다니까요. 네. 네. 그 이제 촬영 때 그 무술 감독이 사고를 당해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뭐 제작 협회라든지 어떤 뭐 사회 보장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약간 쇼크를 먹었어요. 아니 이렇게 10년, 20년을 헌신해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쳤는데 아니 저 사람이 죽었는데 저렇게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걸 알고 싶어서 이제 학교에 진학을 했고 비정규직들의 복지가 되게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하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 자립 지원을 위한 주거시설 후원을 통해 피해 여성 및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천만 시민의 정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 아동 같은 경우는 현행 시스템이 6개월이 지나면 이제 무조건 퇴소를 해야 돼요.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엔 폭력 가정한테 가서 맞고 다시 이제 입소하는 이런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집이 필요하다. 이제 YWC에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학우하고 같이 의기투합해서 뭐 이렇게 프린트도 만들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했더니 패션 브랜드에서 기부를 하겠습니다. 대신 패션쇼에 나와주세요. 패션쇼에 참석만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활동을 했는데 대한주택공사에서 집을 정말 수백 가구를 받았어요. 이건 진짜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배우 활동하는 것도 정말 제 자아실현도 있지만 사각지대의 복지를 또 밝히고 이런 역할을 하다 보면은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유재 씨가 이제 영화계에서 또 밥 잘 사주는 선배로 소문이 자자한데 밥 사주다 카드가 정지된 적도 있고. 그래서 뭐 괜찮으신 건지 궁금해서 좀 보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때는 이제 결혼을 안 했을 때였으니까. 뭐 밥 사는 건 좀 좋아하는 편이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참. 형님도 마찬가지시죠. 진짜 저도 이제 배운 대로 참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랑 같이 시간을 보내느냐가 결국에는 그의 행동들을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보면은 항상 후배들 있으면은 정말 저는 아직도 맞아요. 집에 그냥 예를 들어서 지하철 타고 갈 수 있는 거 오늘은 택시 타고 가라. 맞아요. 챙겨주시는데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이제 그때 거를 안 줘요, 안 줘.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제는 너 상황이 나아졌으니 그때 내가 주고 좀 돌려다오. 20만 원만 줄래? 안 줘요. 저는 죄송합니다. 유지태 씨가 이게 한 인터뷰에서 70대까지 섹시함을 유지하고 싶다. 배우로서 멋있는 몸매나 뭐 생각이나 가치관을 좀 섹시하게 좀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혹시 뭐 해외든 국내든 롤모델 있으십니까? 아니면 참 저 배우 멋지다. 뭐 다니엘 데이 루이스도 있었고. 다니엘 데이 루이스. 우리 뭐 조셉은 롤모델이 있습니까? 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자신이 롤모델이에요. 끊임없이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자존감이기 때문에. 맞아요. 선배들이 뭐라 하더라도 전 집에 갈 때 후한 점수를 줍니다. 맞아요. 다들 혀를 끌끌 차도 본인 스스로 만족하고 가더라고요. 집에 가서 좋았어. 야, 멋있는 말이네요, 진짜. 진짜 멋있는 말인데요, 진짜.